네, 7월의 두 번째 거래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 충전해 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건설주 정책 수혜 지속될까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건설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정책 부분에서 부동산 쪽 관련된 얘기가 사실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러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사실 전거래일에도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선 후 후보 이제 주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건설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은 흐름들이 2019년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견조하게 실적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뭐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상반기 쪽이 이제 분양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좀 움직였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가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추가적인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미뤄졌었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도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원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대형 건설사들에게 크게 뭐 부담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지금 단계까지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줄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섹터적인 부분들을 투자를 하실 때 이 섹터가 과연 어느 정도 좋은 이벤트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일단은 뭐 대선이 내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건설주들이 좀 잘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시멘트, 레미콘, 뭐 인테리어주도 이제 전거래일에 굉장히 좀 잘 갔는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실까요? 일단은 저는 현대건설을 조금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수주 잔량이 뭐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과 더불어서 가장 조금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 자리적으로 본다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자리 부분에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도는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 중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위치 에너지 쪽으로 본다라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러한 대장 흐름들 좀 끌고 가시는 부분들로 본다면 현대건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좀 대형 건설사들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뭐 인테리어나 이런 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큰 묵직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중소형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쪽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기술적으로 자리 괜찮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 밖에 뭐 인테리어나 시멘트 같은 수혜를 함께 입을 수 있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 전략입니다. 메타버스 그야말로 뭐 전성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수일 것 같은데 지금 국내외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 뭐 콘텐츠,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거의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요. 사실 엮기만 하면은 다 엮일 수가 있는 게 네. 일단은 뭐 이제 새로운 제2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만 한다라면은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게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이제 MZ 세대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양자 간 소통형 채널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뭐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감각적인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2의 세대를 조금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사실 시장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견조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급등이 나왔다가 좀 차익 실현 나오고 급등했다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커져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제 방송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엔터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사인회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거의 모든 영역들이 레드오션인데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블루오션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네. 좀 종목을 압축시켜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친다라면 이제 섹터에서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뮤직 스튜디오 뭐 이런 이 메타버스가 나올 때 뭐 대표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페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굵직하게 이벤트가 있거나 혹은 연관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후발적으로 OLED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발로 좀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기술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옥석 가리기가 필수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진단키트 재비상할까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이제 국내에서도 확산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도 갑자기 확 늘어났고요.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이제 7일까지 일주일 또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어제도 뭐 시젠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활약하던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재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또 클럽 관련된 또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면서 또 지역 감염이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백신을 좀 뚫어주는 돌파 감염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또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백신 접종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정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진단을 또 보다 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진단키트 섹터는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앞으로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단기적 이제 백신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이제 진단은 필요 없을 거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 델타 변이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다른 또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백신이 지금까지 모든 변이를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과 또 변이의 확산 속도 그리고 변이의 또 다른 변이가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은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뭐 진단이라든지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들은 한동안 또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쪽이 이번에 한번 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제나 진단키트 쪽으로 한 번 더 관심이 올 수가 있고 진단주들도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접근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주로는 CGN을 비롯해서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꼽히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시나요? 네, 한샘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업, 건설. 네, 그쪽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건설업이 굉장히 호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테리어에 대한 뭐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해서 B2B 쪽 그리고 B2C에 대한 강력한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목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스프레드 확대로도 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들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리하우스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연평균 10% 이상의 좀 성장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속에서 리하우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커다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보기에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구나 인테리어 쪽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도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시세가 나오지 않은 쪽으로 좀 관심이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주, 인테리어 관련주 아직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중장기적인 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 같은 경우는 98,000원부터 104,000원까지 조금 네. 넓게 밴드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기에는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뚫어줘서 14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나 인테리어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라인 돌파되고 한 20, 30%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3,500원으로 전라인보다는 조금 더 윗라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 깨지면 아랫라인 부분 8만 원대 중반 부분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한샘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14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93,5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